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저질러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2012년 이후 36명이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모유수유 산모가 복용하면 산모뿐 아니라 신생아에게도 심장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처방에 신중하도록 경고한 위장관 운동촉진제, 돈베리돈이 경고 후에도 수만 건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 100일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제도가 안착됐다고 평가하지만 현장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식사도 불가능한 가정이 계신가요? 하지만 만 2세 전에는 아무리 교육용이라 해도 아기가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백해무익하다고 합니다. 차라리 관심을 끌 만한 장난감 또 도구를 주는 게 아이에게 이롭습니다. 부모의 편의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무작정 쥐어주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아동학대를 저질러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2012년 이후 36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현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2014년 8건, 2015년 7건 등 5년 동안 모두 3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는 91명에 달했습니다. 아동학대 외에도 자격증 불법 대여, 자격증 불법 취득 등으로 원장 자격이 취소된 경우도 206건 적발됐습니다. 모유수유 산모가 복용하면 산모뿐 아니라 신생아에게도 심장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당국이 처방에 신중하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한 위장관 운동촉진제 돈베리돈이 경고 후에도 수만 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회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부작용을 우려해 처방을 금지했지만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78,361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 끝에 시행된 맞춤형 보육이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일단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지만 현장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맞춤형 보육 시행 100일이 지났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는 종일반, 그렇지 않은 경우엔 맞춤반으로 어린이집 이용에 차등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일단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과 불만은 여전합니다. 어린이집들이 돈이 되는 종일반 아동을 선호하다 보니 맞춤반 학부모들은 찬밥 신세가 되기 일쑤입니다. 맞춤반 안 되는데 라는 말이 은연중에 원장님 입에서 나왔어요. 예산 차이가 종일반하고 나다 보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 손해가 크다. 실제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인 6월에 3,300여 곳에서 시행 2달 만에 1,100여 곳이나 늘어났습니다. 종일반 학부모도 제도 시행 전과 후 큰 차이가 없어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환경이 아니라고 푸념합니다. 제 시간에 어떻게 아이들을 이런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변화들은 전혀 없거든요. 사원 차량 시간도 그대로고. 하지만 어린이집들은 예산이나 인력이 늘어난 게 아니다 보니 지원이 많은 종일반 아동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육 컨설팅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린이집은 아동 장기 결석 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게임 중독 아버지에게 수년간 학대당한 11살 소녀가 맨발로 집을 탈출했습니다. 올 초 평택에서는 7살 신원영 군이 계모의 상습적 학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미취학 및 학업 중단을 포함하여 의무 교육 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의 안전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양부모에 의해 야산에 안매장된 포천의 6살 여자아이는 지난 6월 말 어린이집에 처음 등록한 후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예, 관련된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해당된 신고 접수가 된 적은 없고요. 예,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경찰한테 저희가 통보가 들어오고. 정부의 새 매뉴얼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 결석하고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7월 초 양부모에게 연락했으나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려서 당분간 못 온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거짓말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 아이가 아프다 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다 아니면 어디 먼 친척집에 갔다 온다 이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그건 또 부단지에서 하는 일이에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좀 더 꼼꼼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포천에서 입양된 딸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입양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입양기관이 아동을 관리하는 의무기간이 1년에 그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6살 A양은 입양 아동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양육을 힘들어하는 친모와 합의하에 주모 씨 부부가 호적에 올린 겁니다. 그러나 주 씨 부부는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A양을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놓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웠습니다. 현행법상 입양아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기간이 1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양 아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입양 아동의 연령과 그다음에 입양 가족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들을 고려해서요. 각 가족의 그 특성을 평가해서 그 가족에게 필요한 양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국내외 입양을 허가받은 아이는 모두 1,050여 명. 적지 않은 입양인 부부가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포천 학대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으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별범죄가 매년 거의 7천여 건, 하루 평균 20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사진을 올려 음란물 보복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사는 집에서 인질극을 벌인 23살 우모 씨. 헤어지자는 말에 수시로 찾아가 괴롭혔는데 급기야 새 남자친구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인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데이트 폭력은 지난 5년간 매년 7,000건 안팎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6개월간 집중 단속을 통해 5,500여 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320명이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나 늘었습니다. 폭행과 상해가 가장 많았고 체포와 감금 협박과 성폭력 등 데이트 폭력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살인의 경우도 매년 100건 안팎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헤어진 옛 연인의 은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출하는 이른바 음란물 보복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341건이던 음란물 성범죄 건수는 지난 2014년 6,700여 건으로 2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음란물 보복 역시 엄연한 데이트 폭력입니다. 이제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고요. 또 민사적으로 볼 때도 불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은 70%.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뿐 아니라 살인 등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미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작은 과일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농촌진흥청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맛 좋고 영양 많은 사과와 배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탐스럽게 익고 있습니다. 크기를 재어보니 마치 탁구공처럼 작고 무게는 90g에 불과합니다. 루비 S라는 품종인데 맛도 좋고 껍질째 한 입에 먹을 수 있어 소비자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테니스공 크기의 빨간색 피크닉과 노란색 황옥, 앵두 모양의 데코벨도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1인 가족 시대를 맞아 개발한 신품종 소형 사과입니다. 큰 과일은 먹다 보면 좀 남기도 하고 그래서 보관하기도 그렇고 요즘에 작은 과일 위주로 사다 보니까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서 남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재래 문화의 영향으로 큰 과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중간 또는 작은 과일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큰 과일을 위주로 재배하다 보니 인건비 노동력이 많이 들고 농약도 많이 치게 됩니다. 작은 과일은 직거래를 해보니 소비자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황금배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신고 품종의 절반 크기이지만 당도는 훨씬 높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족 비율이 30%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큰 과일보다는 작고 그리고 당도 높으면서 품질이 좋은 과실 품종 육성을 위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과일의 크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놀면서 운동까지 할 수 있는 놀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학생들이 각종 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어떤 그룹은 땅 따먹기를 하고 다른 그룹은 술래잡기를 하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 학교는 40분 수업 후 10분씩 쉬는 기존 교과 시간표에서 벗어나 1, 2교시를 연속 수업한 뒤 30분간 휴식하는 중간놀이 시간을 운영 중입니다. 언니 오빠들이랑 중간놀이 시간에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해서 재미있어요. 도구 없이 놀 수 있는 전래놀이를 6학년 학생들이 구성한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인터넷이나 책에서 찾아서 저희가 새로 재구성해서 친구들이랑 동생들과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 자기 존중감, 배려, 책임 등 모든 부분에서 뚜렷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학교에 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요. 아이들끼리 놀면서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놀이교육 중심 학교를 42개 운영 중인데 내년에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놀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가 어린이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제11회 임산부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10개월의 설렘, 행복한 내일의 두드림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박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최규영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자사 배우영 사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와 임신부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임산부의 날로서 10월 10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박문규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행사에 참가해준 임신부 여러분과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하루빨리 임신부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 유공자를 위한 정부 포상이 이어졌는데요. 김병일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박수경 한림대 부교수의 2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후에는 축하 공연으로 비커밍맘 갈라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부모가 되기 위한 가슴 벅찬 280일을 소재로 한 공연에 현장에 있는 임신부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신부를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려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요. 비누 꽃바구니 만들기 코너에서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차근차근 꽃바구니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뱃속 아이와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집중하는 모습, 참으로 소중해 보입니다. 한편 토피어리 만들기 코너에서는 서툴지만 만들기에 열심히 집중하는 예비 아빠의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품씨는 서툴지만 정성 많은 전문가 못지않습니다. 임신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하게 됐는데 같이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거 자주 참석해서 같이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육아방송은 오늘 10월 22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태교 음악회의 현장 접수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임신분들이 양질의 태교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여기 제가 임신하고 처음 왔는데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처음 이렇게 접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이런 데가 있어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3태아라서 그 3명이거든요. 저희 태명이 할렐루야 아멘인데 저희 할렐루야 아멘 태어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고서 엄마랑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보건복지부는 아이 낳고 기르기 편한 출산 치마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전기 안전, 우리 아이 위해 앞장서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예술문화원의 전재희 원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살아가는 데 목표가 되어진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바른 인성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유아기 예절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기는 일반적으로 0세에서 5세를 지칭하는데 이 시기는 아이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3살 무렵 시기에는 인성, 창의력, 판단력, 감정 등 도덕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는 예절교육은 영유아기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예절교육이 가족 구성원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처럼 도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자주 보여주면 아이는 부모를 모방해 도덕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유아기 예절교육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는 밥상머리 교육의 핵심은 실제로 대화의 중심이 되는 엄마와 아이가
소통을 통해 스스로 지켜야 할 규범과 행동, 그리고 도덕성을 배워 예절 바른 아이로 자라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바른 인성을 길러주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가정교육의 기본이었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습관 형성입니다. 우리 아이는 순하다 하고 엄마들은 자랑이 많죠. 그런데 아이가 아무리 순해도 한 달이 지나면 자기 주장과 고집이 생기고 또 떼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아이의 마음속에 자아가 싹트는 시기라 이유 없이 반항하고 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때 엄마는 아이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해 주어야 합니다. 떼쓰는 버릇, 소리 지르는 버릇, 짜증내는 버릇 등 잘못된 생활 습관과 언어 습관을 이 시기에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인격이 덜 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예절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버릇없는 행동을 했을 때 무작정 혼내기보다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너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부모의 솔선수범입니다. 아이에겐 예절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아이는 부모의 행동에 큰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이웃과 타인에게 예의 바른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아이와 부모가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절이란 어렸을 때부터 이치를 따지기 전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습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영유아기 예절 교육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부모의 지도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가정에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한 예절 교육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눈물을 보일 때 부모의 감정을 앞세워 울음을 그치라고 닥달하기보다는 아이와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잠시 아이가 스스로 눈물을 그칠 때까지 시간을 주거나 옆에 앉혀놓고 왜 우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아이가 떼를 쓰고 또 눈물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